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자, 오늘 입법데이트에서는 두 가지 개정안을 살펴볼 텐데요. 그중 하나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것, 또 하나는 이 영화나 비디오 같은 영상물에 관련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벌써 2014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올 한해 특별히 짚어보고 싶은 의정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조직강화특위 간사도 했습니다. 당무적인 거고. 네. 의정 활동에는 이제 제가 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데, 네. 특히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전 국민이 관심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최근에 뭐 수능 입시 오류까지도 생겨서. 네. 교육을 정말 우리 잘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잘 받고 경연대계를 세우고 또 부모들의 그 교육의 부담들 또 올해는 세월호 참사에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많이 부각됐던 한 해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관련한 각각의 법안들을 의정활동 통해서 만들어내고 또 교육부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나 대책 수립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것이 기억에 남고요. 네. 문화는 이번 정부가 문화재정 2% 달성을 얘기해 왔고 네. 문화 융성의 그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실은 많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재정 확보나 또 문화 관련한 정책이나 법안 마련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의 두 가지 개정안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이거는 민법 개정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대책에 관한 법안인데 네. 행위 능력에 대해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있었는데 네. 이게 폐지되고 성년 후견, 네. 한정 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민법이 2013년 작년 7월 1일 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8조 2항에 의해서 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긴급 전화센터라든지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로 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그 명칭을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일단 용어가 쉽지가 않아서 예, 그렇습니다. 뭐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이지? 라고 하실 만한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의원님 만나기 전에 용어에 대한 공부를 살짝 하긴 했는데요. 그러면 이 용어들의 정의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 새롭게 도입된 성년 후견제도. 일단 성년 후견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기 전에 용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들어본 것 같은데 더욱 생소한 용어죠, 사실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두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공통적인 것은 단독으로는 일정한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제한 능력자들입니다. 능력에 제한돼 있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심신 그렇죠. 상태가.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본인 또는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고. 그러니까 이게 좀 용어가 어려운데 내용은 그럴 수 누군지 이렇게 금방 떠오르실 겁니다. 금치산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좀 더 심한 거죠. 아예 뭐 몸져 누웠거나 하는 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죠. 예. 한정치산자는 재산의 낭비 부분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자신의 의지나 욕구를 조절하지 못해서 가정을 궁핍하거나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한정치산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법정 대리인이 취소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얻어서 할 수는 있지만 취소는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러나 금치산자의 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시작도 또 취소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성년 후견 제도의 취지랄까요? 왜 기존에 없던 개념이 아닌데 용어가 바뀌면서 뭔가 살짝 전환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셨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민법에 따른 후견인 제도에 의해서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아하. 네. 이런 사람 말하고요. 금치한 자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피한정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뜻하지만 네네. 가벼운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지칭하는 만큼 한정 치산자와는 다릅니다. 네네. 피한정 후견인은 네.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 능력을 갖고 있지만 온전한 행위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네. 가정법원에서 정한 행위는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그런 겁니다. 네네. 조금 복잡하죠? 그럼 이번에 그 발의하신 개정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핵심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새롭게 도입하고 시행하는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한 건데요. 네. 당초 취지는 성년 후견인 제도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이럴 경우 법원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본인이 못하니까 의사 결정한 사람을 지정해 주는 그런 그래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년 후견인 제도가. 예. 민법은 성년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법령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이 됐지만 이걸 독재로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인식력을 갖지 못한 사람에 한해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을 통해서 보호해 왔습니다. 네네. 더 나아가 정상적인 인식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인 의사를 고려하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특정 후견의 개시를 금지하기 위해 민법이 개정되어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네네.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기존 민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후견인이 지정되었으나 성년 후견인 제도에서는 법원의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해서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종래 제도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무시되온 것을 보완한 겁니다. 전에는 법에 정한 대로 그냥 순서대로 했다면 이제는 법원에서 본인의 의사를 좀 그 고려해서 사람의 특정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순서를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설명 중에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없다라는 대목을 언뜻 들었는데요.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건 그 한정치산자의 같은 경우는요. 동의를 얻어 법령을 할 수는 있지만 취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정치산자는. 그러니까 그러나 금치산자는 이제 법정 대리 취소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동의를 얻어서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취소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본인의 의사를 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리인이 다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이번에 그 발의하신 개정안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의견을 좀 나눠 보셨을 텐데 어떤 반응들을 보이시던가요? 이 부분은 어차피 민법이 개정되면서 또 그 사회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복잡하게 발생하면서 또 과거에는 그냥 그 법에 정한 대로만 본인이 범죄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그냥 법원에서 지정해서 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본인의 상황이나 의사도 좀 고려해서 하는 것들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시고 아마 큰 법적 정비 과정에서 이견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1:1 맞춤 서비스로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봐도 이해가 요즘 법률 서비스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민법이 그런 추세를 따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준비한 이 법안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물 촬영 장소와 관련된 법입니다. 촬영 장소와 관련된 법이 뭘까 싶은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입니다. 입법 배경을 좀 먼저 여쭤볼까요? 그동안 영상을 갖다가 이제 우리 영화를 찍는다고 그러죠. 흔히 말해서 영상물 촬영 지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전국에 이제 지역 영상위원회라는 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그 서울, 인천 이렇게 이제 지역의 그 시의 지자체에 영상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14개 정도 돼 있습니다. 전국에. 근데 지금까지 법률적 근거가 없이 개별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그 재정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지난 5월 28일 날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신년 초부터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없게 이렇게 법 개정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상물 촬영 지원을 해왔던 실질적으로 그 해왔던 각 지자체의 영상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이제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재정 지원을 받아왔는데 네네. 이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 거죠. 이제 지금은 개정되면서. 예. 그래서 지역영상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사실은 이 법 5월 달에 개정되면서 미리 이제 준비가 그 정부 측에서 됐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전국의 그 지자체 영상위원회는 참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영화 찍으면 각 지역에 데려가서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장소에 대한 섭외, 그건 또 거기 장소만 찍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의 관계, 그렇죠. 도로 교통 문제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걸 다 이제 지자체 영상위원회에서 많이 좀 지원해 왔는데 네. 이 활동하려면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이는 안 된다. 조례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앞장서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네. 그게 미비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그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개정이 통과될 때까지는 이런 어려움을 좀 각 지역에 감내를 하셔야겠네요. 유치하고 싶어도. 뭐 지금 일단 그 법 발의할 때 그 공백 기간 동안은 뭐 아마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다양하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신속하게 법 통과를 그 지자체도 바라고 있고 영상위원회들도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그 새롭게 가는 방향에 뭐랄까 지원 사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을 주는 법안 같습니다. 예.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국회에서 그 의원님 주최로요 해외 영상물 촬영 유치와 영상 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라는 제목의 토론을 개최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때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그 해외 영상물 촬영 유치와 영상 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론인데 네. 해외에서 이제 로케이션이라고 그러죠. 흔히 말해서 네. 이제 어벤져스 2라든가 우리나라에 그렇죠. 와서 이제 뭐 흥행에 성공한 세계적으로 그런 영화들도 찍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 와서 촬영할 수 있게 이 로케이션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해외 촬영을 갖다가 그냥 오지는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촬영하기 좋은 장소들이 있다 또 알리기도 해야 될 거고 또 그런 영화 제작하는 걸 미리 알아서 섭외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와서 찍고만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관광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시키는 그런 관련 내용 토론회였는데 명랑의 지금 흥행 돌풍이었던 저 감독도 오셔갖고 함께 자리를 했었습니다. 21세기 경쟁력이 문화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올해 의정 활동의 한 축도 이제 문화의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또 국민의 참여하는 문화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그 뉴질랜드. 거기서 그 영화를 유치해 갖고 뭐 뉴질랜드가 1억 2천만 달러의 관광 수지 흑자를 봤다고 합니다. 흑자만. 그 영화 개봉 전과 비교해서. 예, 흑자만 그렇게 봤다고 거군요. 하고 2만 개 정도의 이제 신규 일자리가 고용 창출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민간 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영화 및 방송 드라마 한류 효과에 따른 관광 부문 경제 효과가 1조 4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소 좀 과장됐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리우드의 대형 블록버스터라든지 또 좋은 영화들 세계적으로 흥행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영화들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조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그 작년에도 예산이 또 떨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또 깎였던 적이 있어요. 불용돼 갖고. 근데 그걸 제가 영화인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또 10억을 살렸던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영상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나라 관광 산업에 또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아까 말한 지자체에서 영상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케이블 채널 보더라도 이제 원로 남성 탤런트 분들이 다니셨던 여행지나 여성 탤런트들 다니셨던 여행지를 보면은 일반인들 그렇게 관광들을 다니셔요. TV에 봤던 그 자극 하나로. 그러니 근사한 영화 드라마에서 본 어떤 장소 가보고 싶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번 그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요거 한국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제가 숫자가 조금 정정하면 12개 12개 영상위원회가 지자체에서 모여서 만든 게 이제 연합체가 한국영상위원회인데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광역시도별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작은 도시도 있는 데도 있고 여기서 영상물 촬영 또 제작 유치
지원 업무 서비스, 장소 섭외 등 영상물 촬영을 지원하고 또 한국영상위원회와 업무적 공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지역영상위원회와 함께 상호협조 아래 촬영 지원하고 또 필요한 데는 더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 제작 및 촬영 지원, 제작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운영들, 촬영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 지역 영상문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진흥, 그다음에 관광 지원 활용을 위한 목적 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업무 공지나 전반적 활동을 위해서 한국영상위원회가 법적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데 그런 부분들도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에 어떤 지역에서 촬영을 하고 뭔가가 필요할 때 허가를 받는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하여튼간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촬영을 어떤 작품을 하게 된다. 그럼 그 장소에 대해서 그 장소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이제 섭외할 때 그 정보도 좀 제공하게 되고요. 와서 이제 살펴볼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함께 그 촬영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 그 사전 그 로케이션 할 때 그 준비 작업도 도와주게 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한번 찍으려면 요즘 먼저 워낙 씬들이 다양해지니까 건물도 그냥 단순히 들어갔다 나왔다만 하는 게 아니라 옥상도 올라가고 위에서도 찍어야 되고 그러면 항공도 동원될 쪽도 있고 또 소방차가 동원될 쪽도 있고 폭발물을 써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죠. 도로 교통 통제도 해야 되고 주변 지역의 주민들과의 소음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통제를 또 해야 되고 또 화재 위험 여러 가지에서 지자체라든지 각종 소방이라든가 도로 교통이라든가 또 치안이라든가 또 이제 아까 비행기 쓰면 공항 항공 당국하고의 문제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다 그 찍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내기가 좀 과거엔 다 했지만 효율적이진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역 영상위원회에서 함께 그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서 의원께서 잠시 말씀하셨죠. 헐리우드 영화 어벤져스 2죠. 서울 시내에서 상암동에서 했습니다. 이제 촬영이 돼서 화제가 됐었고 극비리에 진행이 됐다 누가 왔다 말도 참 많았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갑론을박 참 말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뭐가 좋아집니까? 어떤 기대 효과를 갖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어벤져스 2 촬영할 때 극비리라고 그러지만 한번 가봤었는데요. 이제 상암동 도로를 막아놓고 이제 찍고 이제 워낙 세계적인 그런 그 작품이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이제 찍었던 그 데가 어디냐 또 그 여러 가지 씬에 대한 어떤 그 도시에 대한 홍보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관광 자원화의 개발에 이제 가장 큰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하면 아까 이제 어떤 배우가 가봤던 거, 그 작품에 나왔던 장소, 그 스토리가 있는 어떤 그 여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를 이제 영화가 제공을 하는데 그런 것으로 이제 관광 산업에 진흥하는데 하나의 그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게 이제 영화가 하나 찍게 되면은 이제 영화가 그냥 카메라만 갖고 돌린 게 아니라 음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각종 최첨단 그래픽이라든지 첨단 장비와 기계들이 총 융합적으로 좀 집합을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한 그 여러 가지 문화산업의 발전을 갖다가 우리가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상산업 발전을 모아지게 되는데 이번 법은 그런 것들의 한 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가 밝아올 텐데요. 2015년도에 의원님께서 보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나 또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십시오. 일단 상임위 관련해서는 꾸준히 내왔던 교육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교육이 공정한 기회를 주고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는데 학생들 반값 등록금 얘기도 있고 수능 시험의 오류 문제도 있고 또 안전에 대한 대책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국가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한데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입법들이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꼼꼼하게 챙겨서 할 생각 갖고 있고요. 또 네. 문화에서도 복지와 연결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인 복지법 같은 것들, 예술 창작을 하는데 사회적인 어떤 생활이 기본이 안 돼서 네.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예술과 복지를 연결하는 법안들 이런 것들 주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들에 대한 것들, 일자리와 연결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입법과 정책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